여러분은 저 같은 일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살았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었고 사진도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물으면 항상 대답을 회피하셔서 더 이상 여쭈어 보지 않았죠. 마음속으로는 제 친아버지가 대체 어떤 분일지 궁금해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한부모 가정이었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미혼모라는 인식이 동네에서 박힌 채로 살아와서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습니다. 애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이를 낳았다, 과거에 술집을 다녔더라 등등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렸죠. 저희 어머니는 저를 걸고 한 번도 그런 곳에 간 적도 없다고 하셨고, 혼자서 저를 부족함 없이 키우기 위해 남들보다 2배로 일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부터 저를 들쳐매고 목욕탕 청소 일을 하셨고, 오후부터는 식당 일을 했죠. 그렇다 보니 몸이 10개여도 부족했고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어릴 때부터 유별났대요. 너무 예민해서 자고 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울고 떼쓰고 난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따가운 눈초리를 많이 받았대요. 식당 서빙을 하는데 제가 우니까 일부러 더 힘든 일인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지도 않고 고무장갑도 없어서 맨손으로 냉수에 설거지를 하시니 얼마나 손이 거칠었겠습니까? 그리고 일부러 새벽에 목욕탕 청소를 하며 제가 울어도 나름 괜찮은 일을 하셨죠. 하지만 몸을 쓰시며 일을 하다 보니 어머니는 늘 파스를 달고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노력 덕분에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남들은 저희 집을 험담하고 안 좋게 보았지만 저만큼은 저희 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떤 어머니보다 모성애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만 보며 사시는 어머니를 꼭 호강시켜드리겠다는 생각 하나로 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고등학생이 되니 공부할 양도 많아졌고 집에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저였기에 하루에 14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죠. 집에서 혼자 저를 기다리시는 어머니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당시 저는 공부가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전해주셨어요. 바로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이죠. 어머니와 살면서 어머니가 한 번도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뜸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걸로 모자라 결혼까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저는 새아빠가 생긴 것이죠. 저는 마음속으로는 내키지 않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제 걱정은 조금 떨쳐내시고 스스로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결정을 응원했고 저는 그래도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았죠. 어머니는 저에게 말씀을 하시고 결혼하실 분과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같이 살겠다고 하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전개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분을 만나고 나서 웃는 날도 많아지셨고 소녀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적응만 한다면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생애 처음으로 아빠라는 존재가 생겼습니다. 솔직히 친구들이 아빠 거릴 때 아빠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하긴 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있어 본 적도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저는 갑자기 새아빠가 생겼고 그분과 제 사이의 미래가 너무 기대되었어요. 두 분은 혼인신고를 하시고 정말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새아빠 한 분이 생겼는데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머니도 드디어 새 삶을 찾으신 것 같아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새아빠를 믿고 학교에 더 오랜 시간 남아 공부를 했고 늦게 집에 들어왔죠. 원래라면 다들 주무시고 계시는 시간인데 그날 늦은 시간까지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중대 발표를 할 것이 있다고 하며 말이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와 새아빠 앞에 앉았고 두 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말을 하셨어요. 바로 어머니가 임신을 했다고 말입니다. 이미 오래되었는데 안정기가 되고 나서 말하려고 저한테 일부러 말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는 안정기고 배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숨길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어머니가 임신이라뇨? 그럼 저한테 동생이 생기는 거잖아요. 너무 좋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아이에 집중하셨어요. 노산이셔서 혹시나 위험하시진 않을까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아무튼 어머니의 임신 초반에는 모든 가족들이 다 어머니한테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임신 기간이 길어질수록 새아빠가 처음과 달라지셨어요. 거의 막달이 다 되어 가실 때쯤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으시고 술도 많이 드셨어요. 그것 때문에 어머니와 정말 많이 싸우셨습니다. 어머니가 임신 중이시라 새아빠가 돈을 벌어오셔야 했는데 일도 나가지 않으시니 당연히 수입도 없었죠. 새아빠는 임신한 저희 어머니한테 막말을 서슴지 않게 하셨고 어머니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집에 있으면 항상 새벽에 두 분이서 싸우는 소리에 잠에서 깼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저는 새벽에 자고 있었고 옆방에서 두 분이서 싸우는 소리에 깼어요. 늘 그랬듯이 또 술을 먹고 새아빠가 집에 들어오셨을 게 뻔했죠. 그런데 두 분의 대화 소리에 집중을 하는데 새아빠가 이상한 말을 하셨습니다. 준호 입양한 대신에 그 여자한테서 사망보험금 받았다며. 그거라도 줘. 제가 준호인데 입양이라뇨? 저는 그게 무슨 소린가 싶었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새아빠도 말씀하시고 아차 싶었는지 두 분의 싸움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분 뒤 제가 들었는지 확인을 하시기 위해 제 방문을 여셨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동공이 흔들렸고 방금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죠. 새아빠는 한숨을 쉬셨고 저희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으시며 저를 거실로 불러 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들었던 제 출생의 비밀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평생 친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친어머니가 아닌 것을 알았을 때 그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은 이랬어요. 저는 어머니의 친한 친구분의 아들이라고 했고 그분이 저를 낳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어서 어머니가 저를 입양한 거였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저의 친어머니는 너무 고마워서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어머니한테 넘기신 거고요. 그 뒤로 어머니가 저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정말 친아들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도 해주셨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저는 20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을 낭비한 느낌이었고 저를 속였다는 생각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잠그고 펑펑 울었어요. 살면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쓰러지기 직전까지 울었습니다. 제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너무 두려웠죠. 그리고 저는 삶의 낙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서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친어머니가 아니고 생판 남이라고 하니까 이 목표도 사라졌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공부에 손을 놓게 되었고 저는 학교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저에게 잔뜩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갑자기 엇나가니 많이 걱정하셨어요. 집에도 찾아오시고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셨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에도 가지 않았고 매일 길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나쁜 문화도 많이 접했죠. 제가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저를 혼내셨는데 그것조차도 싫었어요. 그 당시에는 친어머니도 아닌 사람이 저한테 관심을 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임산부였던 어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막말도 했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었습니다. 새아빠가 어머니한테 주는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
아들인 저까지 반항을 하니까 어머니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늘 저를 기다리고 있으시던 어머니도 없었고 불도 켜지지 않은 채 깜깜했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아무도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텅 빈 집이 저와 제일 잘 맞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희 집에는 사람 한 명도 오지 않았고 저는 드디어 제가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집에 어머니와 새아빠가 오셨습니다. 그것도 아기를 안고 말이죠. 그동안 어머니는 출산을 하셨던 거였고 두 분은 아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해맑게 웃으셨습니다. 애초부터 세 명이 가족인데 제가 눈치 없이 낀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이 같이 있는 걸 보는데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확실히 집안에 갓난아기가 들어서니 저에 대해 많은 관심을 주지 못하셨어요. 밤잠을 설치며 아기를 달래야 하니까 24시간 내내 어머니의 눈은 아기한테 가 있었죠. 어머니가 중간중간 저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긴 하셨지만 그때마다 저의 대답은 늘 단답형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길게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하겠더군요. 그리고 동생한테도 정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았지만 저는 그 세 명과 거리를 둔 채 살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식 날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을 예상했고 너무 우울했어요. 다들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가서 꽃다발을 주는데 저한테는 아무도 오지 않으니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어요. 너무 놀라서 그곳을 쳐다봤는데 저를 부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멀리서 꽃다발을 안고 뛰어오시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찡했어요. 어머니한테 말로는 틱틱대며 왜 왔냐고 했지만 그래도 내심 기분은 좋았습니다. 저희 둘은 사진도 찍고 짜장면도 먹으며 오랜만에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지만 집에 들어가면 매일 우는 동생에 술만 먹는 새아빠가 있으니 기분이 팍 식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희 집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잠시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집에 빨간 딱지가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을 안고 멍 때리고 있었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어머니를 잡고 물었고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펑펑 울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떡하니? 어머니는 계속 오열을 했고 저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새아빠가 저희를 배신한 거였어요. 자신이 진 빚들을 돈 대신 저희 집에 있는 물건들로 갚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압류 딱지가 붙여진 거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저희는 땅바닥에 나앉게 되었고 어머니는 다시 일을 시작하셨죠. 지금 남은 건 집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다시 예전처럼 동생을 업고 일을 하시는 걸 옆에서 보는데 도저히 지켜볼 수 없겠더라고요. 어머니가 고생을 하시는 게 너무 마음에 쓰여서 저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당이 적은 일이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면 뭐하나요? 새아빠는 더 열심히 놀러 다니셨고 더 많은 여자들을 만나러 다니셨습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데 분노가 미친 듯이 끌어올랐죠. 반년 정도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일만 하니 돈이 얼추 모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돈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동안 어머니의 건강이 이렇게 나빠졌는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배가 아프다며 복통을 호소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병원을 가자고 해도 병원비가 비싸다며 말리셨어요. 매일 약만 드셨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않으셨죠. 그런데 결국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다시 배를 부여잡고 약을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얘져서는 쓰러졌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수술을 진행하고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병명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췌장암이었습니다. 그것도 말기였죠.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이걸 이제서야 한 제 자신이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이미 손을 쓸 수도 없이 너무 많이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달 남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수술방 앞에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반항하고 돈 번다고 어머니한테 무관심한 시간 동안 병원 한 번만 보내드렸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는 수술이 끝나고 잠에서 깨었고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상황을 눈치채셨는지 의사 선생님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어머니의 소원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집에서 생을 마감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의사 선생님께 사정사정을 하여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시니 몸이 나빠지는 기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자칫하다가는 한 달도 못 버티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어머니를 두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매일 밖으로 나다니는 새아빠를 보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저희 집을 이렇게 풍비박산으로 만들어 놓고도 저렇게 천하태평할까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곧 하늘나라로 간다는데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제가 동생을 키웠습니다. 다행히도 동생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집안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아는지 보채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일찍 처리되는 건 안타까웠지만 저희 집 환경 속에서는 처리들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곧 어머니가 저희 곁을 떠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보다 더 힘이 없으셨고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어머니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 숨을 쉬는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숨이 점점 약해지긴 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버지는 술에 잔뜩 취한 채 집에서 퍼질러 자고 있었고 어머니는 안방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옆에서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순간 직감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말이죠. 어머니는 저에게 옷장 뒤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손도 잘 닿지 않는 옷장 뒤에 손을 넣었고 무언가 잡혔습니다. 봉투가 있었고 저는 그걸 꺼내 어머니 앞에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아주 놀라운 서류들이 잔뜩 있었어요. 바로 제 친엄마에 관한 서류들이었어요. 저의 초음파 사진부터 시작해서 낳으셨을 때의 사진,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 찍은 사진 등등 아주 많았죠. 그리고 뒷장에는 친엄마의 사망보험금에 관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친엄마가 사망보험금을 어머니에게 드린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망보험금은 당연히 다 쓰시고 남은 게 없는 줄 알았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때 제 손을 잡으셨고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네 친엄마 사망보험금 너 주려고 한 푼도 안 쓰고 남겨놓았다. 그 순간 눈에서 눈물이 맺혔고 저도 모르게 한 방울 두 방울씩 뚝뚝 떨어졌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물려주기 위해 제 친엄마의 사망보험금을 한 푼도 쓰지 않으셨고 아버지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사망보험금을 목숨 바쳐 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자신이 생을 떠날 것 같으니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였죠. 놀랍기도 했고 죄송하기도 하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준호야,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우리 아들, 엄마가 사랑해. 이 말을 하셨고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열을 했죠. 학창시절에는
어머니가 새아빠를 만나시고 두 분 사이에서 아이가 생겨 저는 이제 자식 취급을 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엇나갔고 어머니가 미웠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반항을 했던 과거가 너무 후회스러웠고 정말 죄송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천국으로 가셨고 저는 이제 혼자가 되었죠. 제가 오열하는 소리에 아버지가 일어나셨는지 안방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고 제 손에 있는 서류들을 보시고 달려들으셨죠. 제 서류들을 뺏으려 안간힘을 쓰셨지만 저는 절대 뺏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집에서 아버지를 쫓아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쫓겨나시면서 끝까지 막말을 서슴지 않게 하셨습니다. 너 각오해. 내가 언젠간 너한테 복수하고 네 돈 내가 다 먹을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문을 열려고 하셔도 제가 절대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오시지 않는 동안 어머니의 장례도 치렀고 많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기에 혹시라도 아버지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저에게 전화를 한 사람은 바로 보험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사 직원은 저에게 엄청난 말을 하셨어요. 바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수혜자가 바로 저라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저희 집 현관문을 부서져라 때려댔습니다. 저는 급히 상담사의 전화를 끊고 현관문을 열었죠. 그런데 그때 누군지 얼굴도 확인하지 못했는데 상대방은 제 얼굴에 냅다 주먹을 꽂았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도 나오지 않았고 상대를 째려봤는데 바로 새아빠였어요. 집에서 나가시고 정말 오랜만에 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새아빠가 저한테 이런 짓을 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때문이었죠. 어머니와 새아빠가 이혼을 하지 않으신 건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때문이었어요. 새아빠는 당연히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자신이 가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으니 화가 나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 앞으로 있는 빚들을 모두 새아빠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새아빠는 사망보험금은커녕 평생 갚을 수도 없는 빚이 잔뜩 쌓인 거죠. 저를 때려도 화가 풀리지 않으셨는지 새아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망할 놈의 여편네가 죽어서도 이렇게 괴롭히냐? 하늘을 보며 소리치고 있었고 새아빠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몸 하나 돌보기 힘들었을 텐데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일을 척척 처리하셨는지 너무 놀라웠죠. 저는 다시 한 번 더 어머니가 존경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돈을 받았다는 것보다 새아빠가 괴로워한다는 것이 더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저를 낳아준 친엄마와 저를 길러준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조금씩 쓰며 동생을 돌봤고 공부도 다시 시작했어요. 제가 한동안 공부에 손을 놓아서 조금 걱정은 했는데 그래도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저를 찾아올 수 있는 아버지와 정정당당하게 싸우기 위해서는 법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제 동생도 지킬 수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집 밖에 나가지도 않으며 사법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당연히 몇 번 떨어지기도 하고 포기할까 생각도 많이 했지만 결국 끈질긴 노력 끝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일이 아니었나 싶네요. 이 순간에 어머니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머니가 아직도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에 치여 살다 보니 벌써 40대네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꾹 참고 견뎠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텐데 제 동생을 보면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저 같은 일 겪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